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YG 과학학원에서 중3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에서 중3 과학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와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통합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중3 과학이 어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3 과학 같은 경우에는 1단원부터 7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1단원부터 7단원을 각각 나눠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때는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중앙기말 다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가지의 고사로 나눠져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단원부터 살펴보면 화학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알아놓고 가지 않으면 화학과학에서 배우는 화학 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산화나 산과연기와 같은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3과학에서 이 단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가야지 통합과학을 스무스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기법안을시라고 해서 지구과학 파트인데요. 지구과학 파트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학수 파트에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 그래프가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도 지구과학이라고 그냥 암기 과목이네 하면서 이렇게 넘겨 집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권이라고 하는 파트가 통합과학에서도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과 에너지라고 해서 어려운 이제 물리 파트에서도 역학 파트라고 하죠. 역학 파트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운동에 있는 중력에 의한 운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뿅 떨어뜨리면 몇 초 뒤에는 몇 미터 이동하는지 그때 속력은 몇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통합과학 1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 1으로 쭉 넘어가서 또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한 단원들이 쭉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자극과 반응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이제 암기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오지 않지만 생명과학 22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치만 사실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잘 암기만 해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쉬어가는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생명과학에서 킬러 문항, 제일 이제 고난도 문항이죠.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파트는 당연하게도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 유전 파트도 엄청 어렵게 나오고 학교에서도 이 유전 파트를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앞에 있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의 어려운 문제들보다도 훨씬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만약에 생명과학을 선택한다면 이 세포분열에 대해서는 또 계속 나옵니다. 세포분열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중3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단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해가지고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이제 디벨롭되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어느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친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통합과학 2에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 발전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또 넘어가서 또 배우기 때문에 6단원도 또 통합과학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7단원 같은 경우에는 별과 우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의 이제 거리를 구하던가 아니면 이제 별의 이제 밝기를 구하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7단원에 대한 내용을 시험에서
잘 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7단원이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좀 몇 군데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명일중이라던가 몇몇 학교들은 이제 이 7단원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학교도 꽤 많다는 점 인지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상과학이 이런 식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상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상과학을 간단하게 가져놓지 않으면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운동 파트에서 중력에 대한 운동 문제인데 이게 중등과학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통합과학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조금 더 어렵게 나오죠.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중등과학을 좀 잘 해놨다면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중력에 대한 운동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등과학에서 이제 아까 전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배우는데, 화학 반응식에 대해 배우는데, 이런 화학 반응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당연하게 너네 이제 화학 반응식 알지? 하고 그냥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화학 반응식을 풀 줄 모르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반응식이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 그래서 중등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은 이 통합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통합과학이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 또 통합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죠. 문과든 이과든 모든 학생이 통합과학을 수능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1학년 때 잘 다뤄놓지 않으면 3학년 때 다른 이제 수학이나 국어, 영어 공부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학년 때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미리미리 선행을 해서 이 통합과학을 잘 가져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내신에서 4단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똑같은 단위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꼭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필수 과목에 편성된 거랑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통합과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미리 선행을 해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통합과학을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개념들을 이제 암기하고 복습하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또 수능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또 다시 또 1학년 때 또 통합과학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 까먹어버리면 사실상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1, 2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다시 다른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된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진짜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냐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통합과학 1은 일단 첫 번째로 과학의 기초라고 해서 과학의 기본량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길이는 미터, 혹은 뭐 시간은 초 이런 거에 대한 단위들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이제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제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 원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질과 규칙성과 성질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원소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원소들은 어떤 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원소들은 어떤 물질들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3단원이 사실상 많이 어려운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구에 있는 권역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 수권, 그리고 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까 전에 중3 그 구름과 감수 쪽에서 이제 기권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권을 여기서 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학 시스템에서 중력을 받는 걸 채운다. 아까 전에 중학교 4학년에 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걔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DNA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 1이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통합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통합과학 2는 통합과학 1보다는 내용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두께를 살펴봐도 통합과학
1이랑 통합과학 2는 한 이 정도 두께로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러면 통합과학 2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내용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원이냐면 바로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반응입니다. 이 파트는 이제 수능화학에서도 킬러 파트로 출제되는 문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통합과학 1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수능 문제보다는 당연히 쉽게 나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학변화 파트에서 이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 반응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뒤처지니까 1등급 맞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4%에서 10%로 좀 늘어났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학생들의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 내에는 무조건 늘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뭐 2등급만 받아서 잘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1등급을 안 받으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가짐이 더 잘 단단히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의 환경 변화와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서 지질 시대, 그러니까 옛날 옛적 지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서 생물들은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원으로 넘어서 환경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잘 암기만 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지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에너지 전환과 활용해서 이 전기 에너지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과 에너지원이 전기 에너지 파트거든요.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중3과 6단원에서 전기 에너지에 대한 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디벨롭돼서 넘어오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것도 엄청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전기 에너지 파트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다뤄요. 그래서 뭐 V는 IR이라고 해가지고 전압은 뭐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런 계산식도 막 공부하고 막 했던 경험이 있을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이제 발전과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포진되어 있는 단원이라서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과 미래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 때 우리 PCR 검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PCR 검사에 대한 원리라든가 아니면 뭐 AI, 뭐 사문 인터넷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잘 읽는다면 웬만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 1, 2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통합과학 1, 2의 내용들을 거의 다 1년 동안 중3 내신과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당연하지만 개념을 철저하게 완성을 시켜줘야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개념 완성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노베이스 학생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럽게 중2 과정을 복습해서 넘어갑니다. 혹은 중1 과정도 포함돼요. 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이런 거 배웠었는데 기억나? 하면서 이거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1과 중2에 대한 내용도 복습을 해주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너네 고등학교 넘어가면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클리닉으로 넘어가는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그 당일날 수업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클리닉 하루 더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와서 그냥 이제 책 보면서 베끼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 배운 거 그날 바로 다 복습하고 다 갈 수 있게끔 진행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마친 이후에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이제 클리닉 학습지 내용을 풀리고 그걸 문제를 풀고 집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가 아니고 이제 그 클리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빈칸 채우기 그리고 OX 문제, 객관식, 주관식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학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전주 혹은 시험 전날에 이제 학교 기출 문제라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변형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학생들이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은 이제 학교별로 거의 다 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상관없이
웬만하면 다 비슷한 내용들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재들에서 나오는 그런 가장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학교든지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주고, 그리고 학교별로 어떤 유형으로 또 문제가 좀 독특한 유형들이 한두 개는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습하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건데, 이제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엇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이제 포인트 짚어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럼 너 이거 좀 못하고 있네, 그럼 너 이거 더 해,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진짜 극진히 모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간 리포트를 부모님께 매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내용이나 학생이 과제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뭐 테스트나 클리닉은 잘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피드백 내용들을 부모님께 매주 링크로 전송시켜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질문 채팅방은 이제 제가 이제 카톡방을 열어줄 건데, 그 카톡방에서 학생들이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제 모르는 거 바로바로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런 질문 채팅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별로 추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추가적으로 내준다던가, 아니면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풀었던 문제를 한 번 더 줘서 또 한 번 풀 수 있게끔 이제 추가적인 과제를 계속 내면서 관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나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하죠? 이러면은 이제 너는 이런 것들이 잘 맞으니까 뭐 이런 방향성으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상담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 방향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제가 먼저 막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벌써부터 이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거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학생들이 너무 좀 그 힘들어 보일 때, 아니면은 뭐 저한테 미리 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한두 시간 동안 막 상담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리포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주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은 잘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매주 뭐 1주차 때는 출결했고 2주차 때는 출결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면 그 8주치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또 테스트 점수 혹은 클리닉 점수 같은 경우에 어떤 그래프를 띄고 있는지, 학생이 점점 올라가고 있냐, 아니면 이때 좀 꺾였네? 공부 좀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얼마큼 했는지도 부모님께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잘하고 갔는지,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 제가 이제 이 학생은 좀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이제, 피드백적인 내용들을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저희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년이 풀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에 통합과학 선행을 하고, 내신 대비하고, 통합과학 선행하고, 내신 대비하고, 통합과학 선행하고, 내신 대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듣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통합과학과 중성 내신을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도 통합과학 1, 2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통합과학 1, 2를 다 끝낼 수 있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중3 내신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라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풀커리를 타게 돼서 10월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11월부터 이제 프리윈터라고 해서 또 학원들을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통합과학을 하면 더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뭐 이과를 갈 거라서 물리화학을 좀 선행하고 싶다면 이때 물리화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시간이 엄청 많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3주 동안 통합과학 선행을 하고요. 5주 동안은 내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주 동안 통합과학을 진행하고 5주 동안 내신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름방학에 통합과학을 쭉 배우고요. 그리고 또 통합과학 선행을 3주 하고, 그리고 기말 대비는 이제 2학기 기말, 2학기는 기말고사밖에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사의 내용도 많아서 이렇게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주, 5주, 3주, 5주, 그리고 여름방학, 그리고 3주, 6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YG학원의 중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중3 과학 담당하고 있는 서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